국정개입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잠시 후 오후 3시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포토라인에서는 최순실 씨가 과연 어떤 말을 할지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최 씨의 입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백성문 변호사, 성승환 기자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귀가한 고영태 씨 질문을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 좀 보셨을 텐데요. 네네. 2박 3일 마치고 또 1박 2일 어젠가에서 또 한 1박 거죠. 2일 네. 동안 또 한 건데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한 4일 이상을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네네. 검찰 내에서. 지금 그만큼 고영태라는 사람이 이번 사건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를 단적으로 지금 이 시간으로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고영태 씨가 나와서 포토라인 앞에 서서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네. 일단 태블릿 PC는 본인 게 아니다. 이제 그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고영태 씨가 일관되게 지금까지 밝혀왔던 거 얼마 전에 어제 또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 연설문 고치는 걸 본 적이 있다는 얘기는 명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블릿 PC 외에 또 연설문을 보는 PC가 또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일단 내용을 하나 보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게 최순실 씨 혐의 중에서 더 블루케이 쪽으로 자금을 좀 옮겨갔다는 정황이나 그런 이쪽에 일감 몰아주기 그런 정황 등에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일단은 잘 했습니다. 모른다고 예. 대답을 했는데 예. 지금 제가 생각에 이 수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저기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걸 다 고지고대로 대답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얘기한 게 있지만 네, 여기서는 그렇죠. 얘기하지 않았다는 그렇기 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4, 5일 정도의 수사를 받았는데 지금 포토라인 서서 나와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별로 없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아마 네. 그 부분은 수사하는 과정에 대부분 밝혔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 앞에서는 좀 언급을 자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성 기자는 좀 물을 게 있는 게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일단 인적쇄신을 했습니다. 네. 임시 방편이다. 미봉책이나 비판도 나왔지만 조사를 받겠다며 돌연 귀국한 최순실 씨, 검찰 수사만큼은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일단 최 씨의 귀국과 검찰 조사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늘 아침에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일단 오늘은 박 대통령의 공식적인 일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없다. 그러면서 되게 강조한 부분이 오늘 육해공 합동훈련인 후국훈련이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예. 북핵 등 주요 외교 안보 사안을 흔들림 없이 해낼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덧붙인 것이 이제 최순실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네네. 각종 의혹이 철저히 규명되기를 바란다라는 기존에 밝혔던 입장을 반복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기자들이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입장을 물었더니 검찰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군요. 또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은 이제 박 대통령의 이번 사태가 결국에는 샤머니즘적인 주술과 연관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유축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패하고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박스 7개를 자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자료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의미 있는 자료가 나왔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력이 한 번도 없고 과거 2012년에 내곡동 사저 특검 때도 결국 이제 특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하는 게 실패했잖아요. 그때도 네. 거부했고. 그래서 거부할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으나 이번의 사안은 과거의 사안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이상 저는 압수수색에 응할 수도 있다, 전격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런 예상은 좀 빗나갔고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이미 제출해서 한 7박스 분량 정도를 지금 청와대에 내줬다고 하는데 첫날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을 하려고 할 때 그때도 이미 제출로 뭔가를 내줬었는데 검찰이 그걸 보고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이거는 정말 진실과 전혀 무관한 내용들 자료가 아니라고 격앙이 됐고 어제는 일단 검찰이 표면적으로는 꽤 괜찮은 걸 받아온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지금 국가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 사안은 국가기밀과 좀 무관하게 이 연설문이나 이런 각종 국가기밀이 어떻게 바깥으로 나왔는지 그 루트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산실이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성 부속비서관이나 아니면 안종범 수석이나 이런 몇 사람의 집무실만 어느 정도 확인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부분을 일단 거절하고 이미 제출 형식으로 준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저희 법조계 일각에서는 좀 심각하게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거는 검찰이 다 들여다봤더니만 뭐 별게 없다. 네. 그런 경우엔 또다시 압수수색을 좀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여기서 또 자료가 부족하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자칫하면 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굉장히 신중하게 그 부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겠군요. 자, 송 기자, 이게 보니까 어제 이제 저희 오후에 전격 그 정영국 대변인 입을 통해서 청와대가 참모진 개편 인사를 단행했는데 일단 비서실장 포함해서 5자리가 경질됐고 교체는 일단 뭐 내정된 거는 민정과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이 내용 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은 그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네. 그리고 이원종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 김성호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문고리 3인방위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리고 정호성 부속비서관 그리고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이 3명의 사표도 수리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후임 인선을 밝혔는데 일단 새로운 민정수석에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을 내정을 했고 네. 그리고 홍보수석에는 배성래 전 국회 대변인을 내정을 했습니다. 사표 수리가 다 된 거죠, 일단? 사표 수리는 다 됐습니다. 네, 일단 뭐 어떤 평가 받고 있습니까? 일단 바뀐 그 두 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당초에 이번 주 초쯤 이제 사표 수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체적으로 좀 관측이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일찍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말 동안에 있었던 그 대규모 집회 그리고 계속 잇따르고 있는 시국 선언들 이런 예, 것들이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 그냥 이대로 조금 관망하기에는 조금 너무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위기의식을 문제의식을 좀 느낀 거라고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한마디로 이게 인적 쇄신을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전국을 수습할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인식을 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그 주요 문고리 3인방은 빼더라도 주요 5개 직책 가운데 결국에는 2자리만이 지금 후임자 내정이 된 부분인데 네.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는 네. 부분을 놓고 사실 조심스러운 시각이긴 합니다만 후임자 인선에 사실상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권 말기고 예. 지금 상황에서 후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측도 일단 조심스럽게 사표 나오고 있습니다. 수리는 했지만 그 자리에 누가 오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백 변호사 보기에는 일본 그 참모 경질도 그렇고 인사 단행 네. 상당히 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된 건데 국민 눈높이에 좀 맞췄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인선만 봤을 때는 후임자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사표를 다 수리했다는 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청와대도 인식은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딱 2자리 일단 인선했잖아요. 그 최재경 이제 민정수석이 이제 신임으로 들어오셨는데 네. 이분은 이제 검찰에서 소문난 특수통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BBK 사건이나 노건평 씨 사건 수사를 담당을 했었고요. 그 유병헌 사건 때 그때 유병헌이 사체로 발견되면서 인천지검장 옷을 벗고 이제 변호사를 하시게 됐는데 예. 지금 검찰 내부의 신망은 굉장히 두텁고 지금 검찰과 유기적인 연결은 잘 될 거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또 검찰 출신이냐에 대한 또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일단 청와대에서 최재경 민정수석을 임명하게 된 이유는 일단 대외적으로 우병우 수석과 라이벌 관계였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병우 그 수석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대외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실 인선은 뭐 그렇게 빨랐다고 보긴 좀 힘들죠. 이게 언제적부터 지금 우병우 수석 네. 경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은 청와대에서도 뭔가 국민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 점 정도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른바 정윤회 사태에도 버텼던 문고리 3인방이 박 대통령과 18년간의 인연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네. 자, 이분들도 사퇴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거는 뭐 너무나 예견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 그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지금 제일 정면으로 거론이 되는 게 이제 정호성 부속비서관이었잖아요. 어쨌건 연설문 마지막으로 담당하는 그 또 부서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번에 태블릿에 아이디까지 정호성 비서관의 아이디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현실적으로 버티기 좀 힘들었을 것 같고 또 어쨌건 이재만 총무비서관에게도 이 전산실 관리의 책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세 분이 경질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아마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어찌 보면 힘든 선택이었겠지만 이거는 국민들의 의사와 좀 맞춰가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입니다. 성 기자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혼자 결정하다기보다 박 대통령 뭐 측근 말 듣고 결정 내리는 스타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경질하지 않던 수석과 문고리 3인방을 단칼에 사퇴했습니다. 사퇴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누가 사회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도 많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실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속된 말로 표현해서 대통령이 팔다리가 다 잘렸다라고 네네. 해도 무관할 정도로 사실상 이 몬꼬리 3인방이라는 게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1998년도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서 처음 재보선에서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보좌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본인 힘으로 정계에 입문했을 때부터 인연을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측근 중에 측근인 거죠? 최측근이죠. 그래서 네. 물론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그 여권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문고리 3인방을 통하지 않으면 대통령과 접촉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원들조차도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예. 사실상 막강한 권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는 굉장히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이들 셋이 사실 처음에 발탁된 것이 정윤회 씨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사실상 정윤회 씨가 당시에 이제 박 대통령의 당시 이제 비서실장 역할을 했었는데 이들에 의해서 발탁이 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여기는 최순실 씨 부인이다 보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 이들이 어떤 뭐 남편이죠, 남편. 그렇죠 공직자 예. 그죠 남편이죠. 예. 공직자 생활을 시작을 하든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선실세와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최순실 씨 사태에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거고요. 사실상 이런 3명을 보냈다는 것. 이들 때문에 대통령이 이들을 통해서 외부와 소통을 하고 이들을 거쳐서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들이 박 대통령과 외부를 약간 차단하는 장막이라고도 지적이 됐었던 네. 정도로 그런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장막이 거쳐진 거니까. 거쳐진 거죠. 거쳐진 네.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들 셋 말고도 그리고 또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또 재계를 담당을 하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정기관들을 담당을 하면서 한마디로 칼과 돈줄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남은 임기 동안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받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박 대통령이 새로 어떤 시스템을 꾸려서 전국 운영의 동력을 구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남은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 현상 유지, 정권 유지 정도의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관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에서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백 변호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사퇴했다고 의혹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뭐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단독 기사도 나왔었고 네. 정호성 씨와 안종범 출국 금지령 내려졌는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가 더 잘 이루어지겠죠? 사실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는 건 이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 보통 이번에 최순실 씨도 들어올 때 바로 체포를 하지 않았던 건 피의자가 아니라 그냥 일단은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건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오늘 피의자로 전환이 될 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는 건 지금 검찰도 이 두 분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라는 걸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네.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 지금까지 일관되게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라고 했는데 최순실 씨를 안다는 정황이 너무 많은 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그 재벌로부터 기금 모아왔던 과정에서도 관여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정호성 비서 같은 경우는 지금 문서 유출에 지금 핵심 당사자로 그렇죠. 지목이 된 상황이기 예.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성승환 기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